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관상으로 지금 바로 들어갈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손 형태만 보더라도 내가 눈이 깊어진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조금 과정이 힘드니까 일단은 우린 좀 더 수월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눴어요. 체상도 연상으로 포함시켜서 본다면 그 사람의 얼굴과 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손을 봐야 된다. 그럼 이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 여기서 표현 못하는 걸 손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딱 섞어버리면 아주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얼굴을 봤는데 그냥 언뜻 봤습니다. 물론 깊이 보면 그것도 있겠지만 언뜻 봐서 너무 우락부락하고 험악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이 예술형이다면 진짜 섬세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그 반대도 있겠죠. 얼굴은 굉장히 너무 곱상하고 여성스럽고 아주 감성적인 얼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보니까 투박한 손을 가졌다. 이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 심성, 마음속에는 이 투박한 면이 오히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은요, 뇌의 축소판이라고 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결국 그 상이 가지고 있는 면이 일단 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나타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두 개가 플러스 해가지고 반드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관상을 갖다 지금 딱 할 건데요. 관상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초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공부하실 때도 제가 맨 처음에 관상을 갖다가 역학에 입문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니까 처음에 취미로 시작하면서 역학책을 갖다 딱 보기 시작한 게 관상과 수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역학에 처음 입문해가지고 먼저 손을 이렇게 그 책을 잡은 게 이 관상과 수상에 대해서 먼저 잡고 시작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여러 수년을 공부하고 많은 책을 갖다가 봤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였습니다. 모르겠다. 뭐냐면 여러분 결국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현실 적용이 안 되는 거라. 현실 적용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갖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책 봐가지고는요 10년 아니라 100년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한테 이점이 실제로 있는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상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지금 그 돈을 지불했다면 그 돈의 대가입니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 이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관상이 하나하나 파악되기 시작하거든. 여러분들 싸움의 기술 영화 봤습니까? 백윤식입니까? 네. 예. 그분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밖에서, 여자 술집 다방 아가씨인가? 그 아가씨를 구해줬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싸움 한판 해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맥주를 하나 먹으면서 그 남자 주인공 애는 이제 삐져가지고 가버리고, 둘이서 이제 백윤식이하고 그 다방 아가씨하고 둘이 딱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애가 삐져버리고 가버리니까 백윤식이가 딱 이렇게 아래로 쫙 한번 훑었어요. 이제 아가씨가 부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가씨가 왜 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백윤식이가 너 자세히 보니까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뭐랬냐면, 그러면 자세히 안 보면요? 그러니까 백윤식이가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 자,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상에 관심을 가지고, 수상에 관심을 가지고요, 보면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딱 왔지만, 여러분들 뇌에서도 그 관상에 대한, 수상에 대한
그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정보가 수많은 정보가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정보는 오류인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순간부터 그 오류된 잘못된 정보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점점 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 어릴 때 그 외국 이제 드라마 이런 걸 갖다 딱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 그 서양인들의 얼굴을 보는데 얘가 얘인지 나 도저히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서양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를 볼 때 얘가 얘인지 구분을 못 해요.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많이 보다 보면 구분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눈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라 계속 봄으로써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면 보입니다. 제가 다 본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그 수업 방식은 일단 관상에 대한 수업 방식은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로서 최대한 설명을 갖다 해드리고 그 카페에서 되도록이면 사진을 앞으로 이제 지금 수업 당장 받는 거 이외에도 앞으로 가더라도 이제 지속되면 될수록 제가 자꾸만 주기적으로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아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아 요 말이었구나 요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을 볼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갖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관상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극단적인 표현만 써요. 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건 좋은 거고, 일단 이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일단 분류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이렇게 되면 집안 말아먹고 폐가 망신할 사람, 이렇게 되면 급기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사람. 실제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관상에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어떠한 형태, 예를 들어서 점이든 주름이든 코가 생김새든 어떤 걸 표현하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 때는 그것이 단지 그 부분에 한정되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지하기 좀 더 수월하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확실하게 박히기 위해서 좀 더 강한 표현을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라는 거 하나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공부 방식이 접근되냐면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특히 TV에 나오는 사람들, 좀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특수 직업에 있는 사람들, 뭐냐? 우리 사주도요, 딱 봤을 때 사주가 치우쳐져서 뚜렷한 사주는 보기가 쉬워요. 근데 어중쩡한 사주는 보기가 힘들다고. 쉽게 말해가지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예술인들, 뭐 아나운서 아니면 뭐 특별하게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보기가 관상을 보기가 쉬워요. 왜? 너무나 특징이 뚜렷하고 여기 관상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니까. 자, 하지만 일반인들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려워요. 자, 지금 저하고 작업해야 될 것은 일반인들의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특수한 예를 가지고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외국인을 파악에 들어가듯이 자꾸 봄으로서 파악에 들어가듯이 그 예를 자꾸만 들면 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일반인들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뭐냐면 또 똥이야기를 갖다 제가 합니다. 항상 어떤 생각을 갖다 가지셔야 되냐면 관상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절대적인 선악, 기륭은 없다. 어디에 쓰이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조금 이따가 내가 팔상법을 갖다 제가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고괴지상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이미 어감상으로 와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상이다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요. 하지만 그 고괴지상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요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체적으로 좀 고괴지상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고괴지상이 얼마나 조금 더 이렇게 성화되어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격이 레벨이 나눠진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쓰임에 따라서 어떤 용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니까 그 쓰임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잘 하셔야 된다. 자,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조금 다 됐네요. 그 제목만 한번 딱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는 뭐냐면 팔상법, 이거는 마의상법에서 사람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도 우리 수상의 분류처럼 전형적인 이러한 형들은 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이런 상이 섞였더라. B라는 사람은 이런 상이 섞였더라. 라고 우리가 추론하기 위해서 일단 전형의 상 8가지 캐릭터를 한번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해보자고요. 첫 번째, 위맹지상이라고 했습니다. 위맹지상은 대표적으로 옛날로 치면 그런 관리, 높은 고위공무원, 그래가지고 군인, 그런 어떤 높은 어떤 그런 직위를 갖다가 얻으면서 위행, 그래서 위험이 있고 세력,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제목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후중지상, 첫째 줄만 딱 읽으면 살이 두텁고 진중한 자. 그래서 살이 두텁고 진중한 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표적으로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정몽구 회장님 같은 어떤 그런 털이 완벽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부를 축적하기 쉬운 상이 되는 것입니다. 후중지상이. 그 다음에 청수지상. 청수지상은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한 학자, 교수, 선생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맑고 깨끗한 어떤 그런 형상들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계지상은 사실은 고계지상이 부류로 본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상입니다. 저도 고계지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고계지상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돼요. 예, 고계지상이. 그래서 뼈가 살짝 조금 붉어지면서, 그래서 제 얼굴 한번 봐보시면 제 고계지상이 전형은 아닙니다. 전형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고계지상 같은 경우는 골격이 조금 더 좋아요. 전형적인 고계지상 같은 경우.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고계지상의 어떤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환지상. 고환지상 같은 경우는 고계지상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고계지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요 안에는 심상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근데 고환지상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마음에 힘이 없어요. 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고환지상 같은 경우는 외롭고 외로운 확처럼 한마디로 쓸쓸하고 삶의 의욕,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사람을 고환지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약지상을 한번 볼게요. 박약은 고환과 거의 유사한데 고환 같은 경우는 외로움, 의지 없음 이런 거에 포인트가 있다면 박약이라는 것은 그냥 약하고 초라한 것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 그러면 고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지만 박약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면은 괜찮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힘이 없고 약하다면 이쪽에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이 미박하여 미천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먹을 것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집에 가가지고 머슴짓을 하더라도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그냥 그것 자체가 단 것처럼 느끼고 산다면 다른 사람이 자꾸 일거리를 줘요. 근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힘이 들어가 버렸다. 네가 왜 내한테 이거 시키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안 시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약지상은 그러니까 순응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오히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그게 단 줄 알고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완악지상. 자,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뿐만 아니죠. 완악지상이 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완악은 일단은 털 자체에도 조금 그게 힘이 있고요. 그리고 완악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습니까? 조금 강렬함이 좀 들어있죠.
욕심이 포커스입니다. 완악은. 욕심이 있는 사람을 완악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장사나 사업하면서 어떤 내 성취 이루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닥지상. 속닥지상은 통속적이고 혼탁하여 먼지 속 물건과 같고 생각이 짧으며 속된 자. 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완악지상에 속탁까지 겸해버렸다 하면은요,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요. 더티한 방법까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야, 돈 버는데 뭐 방법이 뭐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여자 장사도 하고, 뭐, 사채 같은 것도 하고, 막 남들 덩치 묶는 거 이런 것. 그래서, 이렇게 섞여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팔상법에 대해서 논했는데,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논하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상법을 갖다 하시고, 유형별로는 또 다른 유형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